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5포인트에서 하락 거래 중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540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의 매도가 무서운데요.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또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오늘도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시켜줄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도 CPI 종목 게시판에 사연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지수부터 확인을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역시나 오늘 오전에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찝찝했던 그런 지수의 상황의 연속성, 그것이 1980선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에 대한 확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TS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받쳐주는 현상이 나와주는지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 STS가 한 4% 정도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들, 그 이후에 일단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일단 지수 하락 대비 종목들이 1차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순환매에 누가 빠르게 적응을 하냐 못하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상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그 발빠른 대응,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는 그런 발빵 대응이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빠른 종목 상담을 받으셔서 어떤 재료로 어떤 전략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3153에 2611번 다시 2번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서울게이TV CPR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전략과 전략 확인해드리면서 상승 기운을 팍팍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종목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사연을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호통신을 5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영호통신 5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6,480원이고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제가 사고 난 후에 하염없이 빠지는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파이어폭스님, 필명은 상당히 좀 힘이 느껴지는데 종목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영호통신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섹터이고 종목이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이제 수익을 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상시 이제 제4 이동통신 관련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결국에는 재료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슈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케이스가 이 영호통신에 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사그라들게 되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움직였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콘 관련된
잠시 준비된 화면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준비된 화면을 좀 보도록 하면요. 자, 영호통신이 이제 일본과 KTF 등에서 비콘을 이제 공급하게 되면서 그런 이슈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작용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콘이라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정보들이 비콘 사정권의 반경, 예를 들면 한 50m 안쪽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소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50m 안쪽에 있는 상품들이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앱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지 마트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상품 앞을 진행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에 할인이 되고 쿠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비콘,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이 사물 인터넷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비콘 기술이 사물 인터넷과 연관되는 시스템으로 어떤 인식되면서 수혜주로 영호통신이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영호통신이 일본과 어떤 KTF 등의 이 비콘을 공급하게 되면서 비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어떤 그 비콘에 설치된 매장에서 특히 가게나 백화점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이 비콘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향후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상당한 그런 이슈를 가진 섹터이고, 매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상황도 맞는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과 매출들이 사실상 비중이 크게 실린 사업은 조금 아니라는 것이 이 영호통신의 조금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위축돼 있는 그런 영호통신의 사업 구조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비콘이라든지 어떤 그 새로운 그 수익 창출, 비콘이라든지 제4이동통신 관련된 어떤 매출 창출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신규 고객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영호통신에 대한 사업 다각화가 어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분명한 어떤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떤 그 최근에 발표한 초연결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죠. 초연결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사람과 사물, 기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에 총 1조 4천억 가까이를 투입한다는 정부 정책적인 측면들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가 되는 영호통신의 어떤 상황이 되겠고, 자, 기술적으로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뭡니까? 자, 국내 시장보다 해외 쪽의 수주라든지 어떤 그 매출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해외 매출의 수주의 결과물들이 바닥에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가 한 4,300원 정도, 4,275원, 4,300원 정도로 일단 일봉에서 보는 바닥을 다지고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 됐고, 중요한 것이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조금은 실린 모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아닌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호통신의 국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콘 관련된 사업성이 상당히 좀 크게 어떤 그 성장에서 이슈가 돼야 된다는 점, 그것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영호통신에게 원하고 요구되는 트렌드인 만큼,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파이어폭스님께서는 6,480원이 현재 매수가이신데, 일단 이 종목의 성향이 테마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섹터인 만큼, 이 종목을 최대한 우리가 한 200원 정도, 4,2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최대한 어떤 6,000원 이하권역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 해서 이제 내년에는 비콘 관련된 이슈는 반드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고 현재 기술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재부각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최대한 6,000원 이하까지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해서 매수가에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는 이 종목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매수대 기자분들께서는 이 영우통신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하시면서 이슈가 재부각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 취하면서 상승 기운을 팍팍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 멘토님께서는 영우통신을 심폐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드코의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정들 중에서요. 미국의 11월 지표 및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ECB 정책 회의가 눈에 띄는데요. 나머지 것들도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금주는 12월 첫째 주가 되어서 11월 주요 지표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난달 10월달 지표가 3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폭 예상은 둔화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50.4에서 오늘 이번에도 50.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앞두고 패드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10월달 보고서에서 완만한 성장세 문구가 유지되었는데 이번에는 유지되거나 좀 더 개선될 거로 전망하는 베이지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11월 비농업 고용국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21만 4천 명에서 11월에도 22만 명 이상이 연속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서는 BOE 회의와 그리고 후반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ECB 통화정책 회의는 4일날 열립니다. 현재 QE 기대감 높지만 현재 TLTRO라든지 커버드 펀드, ABS 매입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정책을 유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제 전망치의 추가 하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제 전망치는 올해 0.9%, 내년에는 1.6% 성장이었고 물가는 0.6%, 1.6% 성장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중국의 경제 둔화, 오늘 발표된 HSBC 제조 PMI라든지 이런 지표,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 경제 리스크, 그다음에 국내의 부진한 내수 문제, 그다음에 달러의 상승 문제, 그리고 인해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략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그룹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삼성그룹주는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의 이슈의 핵심이자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의 매매 전략은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단기 변동성 확대 시에는 여전히 비중 확대 대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종목들은 실적과 개별 이슈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육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주육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네. 대한항공과 P&E솔루션, 가온미디어, 실리콘웍스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져갖고 뭐 항공주나 뭐 해운주들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가에서 굉장히 막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유가는 뭐 하락 뭐 급락은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뭐 70불 밑에서 아니면 뭐 올라봤자만 70불 초반 이렇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계속 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기술적 관득으로 보면 한 48,000원대가 단기 한계이지 않을까. 거기서는 한번 끊고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들어가는 뭐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쪽은 P&E솔루션입니다. 뭐 3분기 좀 흑자 2차 전지 뭐 그런 업체인데 3분기 흑자 전환되면서 주가 방향성 턴어라운드를 하긴 했지만 뭐 지금 뭐 21선 뭐 지지 실패 21선 대략 4,950원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 지지 실패 시에는 일단 뭐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목표도 좀 짧게 한 5,500원대 좀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뭐 최근에 좀 둔화되었던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뭐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뭐 3분기, 4분기 그런 실적 대비해서는 오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메리트고요. 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뭐 9,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실리콘웍스입니다. 뭐 오늘도 뭐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뭐 그런 LG 그룹의 전략적 지원이 이제 나올 거다 그런 뭐 뉴스 나오고 그 부분은 엄연한 뭐 사실이고 내년부터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쪽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예전에 도전했었던 그런 것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실리콘웍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한 24,000~25,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 했던 종목 여러 가지 좀 종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지주사고요. SK 그룹의 지주사인데 SK CNC하고 그런 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올해 들어서 SK CNC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SK는 뭐 그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또 오늘은 또 SK 이노베이션 그런 효과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사실 SK에서 SK 이노베이션 비중보다 오히려 SK텔레콤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SK텔레콤 뭐 지분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이 거의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좀 뭐 이런 저평가는 곧 해소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MS입니다. LMS는 얼마 전에도 뭐 여러 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또 목표가 도달한 다음에 뭐 조정을 눌림 구간에 또 왔습니다. 21선을 좀 잘 지켜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LMS 하면 뭐 프리즘 시트, LCD 및 LED 뭐 소재 전문 업체고 3M이 그런 독점받은 것은 그 LMS가 치고 나가면서 지금은 시장이 양분한 상태고요. 동종은 중국 쪽 그런 샤오미라든가 이런
새롭게 부각하는 그 휴대폰 디바이스 업체들의 뭐 주문이 계속해서 좀 폭주를 하면서 삼성이나 뭐 그런 물량이 비중 이상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었고 4분기도 마찬가지면 4분기도 뭐 전년도 대비해서 최소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태고요. 뭐 올해 지금 현재 예상 PR도 뭐 8배 미만이고 뭐 내년 이렇게 성장세 계속해서 뭐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PR도 6배 정도 2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21선 오히려 뭐 빠졌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못해도 뭐 24,000원까지는 한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 뭐 동종목은 어떤 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이고 조선 관련 부품이 뭐 그런 블록을 대신 어떤 선미라든가 이런 큰 블록 제작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소폭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뭐 실적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4분기부터 좀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 좀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한 30%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씩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노선은 한 1,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1,200원 뭐 종가에서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짧게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원입니다. 뭐 베스트밸리, 뭐 지크 등 브랜드 국내 뭐 유명 그 브랜드 업체고요. 뭐 니트나 핸드백 쪽에서는 해외 OEM 납품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은 좀 정체되는 감은 없지 않은데 요즘에 어떤 그 SPA 뭐 그런 브랜드에 좀 많이 밀려서 근데 뭐 수출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하고 뭐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뭐 증가를 했고요. 특히 뭐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뭐 올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이 종목도 한 30%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뭐 해외 공장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가동 시작해서 그쪽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2,500원을 뭐 종가사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뭐 기관들의 왼쪽 그런 뭐 단가도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 관리는 계속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SK와 LMS, 중앙오션과 신원까지 4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영 재미가 없는데요. 중국 시장 상황 어떤가요? 예, 중국 시장은 아주 재밌습니다. 우선은 상해 지수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 지수는 여전히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후광통 관련돼서 방송을 이제 3주째 해드리고 있지만, 우선은 상해 종합지수 계속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특히 뭐 한국도 외국인일 텐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상합종합지수는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는 아무래도 기존에도 장이 받쳐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지수는 재미가 없고 상해 종합지수는 계속적인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면 일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주봉은 아직 6,100포인트였던 2007년도에 아직도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도 상해 시장이 다 열려진 게 아닙니다.
한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이렉트 올리기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상해종합지수에 대한 한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심천종합지수에 그런 종목들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강서 가물 고속도로, 화태증권, 중국국제항공, 그 다음에 중국 남방항공, 당사항 등의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는데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 항공 그러니까 공항 관련주 그 다음 당사항 같은 항만 관련주들 또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상한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중국 내에서 동부와 남부가 발전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서부가 발전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시진핑 정부에서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지역 간의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융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 관련주들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광대국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방송에서 후황통 관련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좀 덜 알려진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중국 광대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종목으로는 상장 종목 중에서 이테크건설이라든지 KC 그룹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쓰레기를 태워서 이것을 전기로 만드는 그런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중국 광대국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가장 크게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한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광대국제 같은 경우 상당한 그런 수혜로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대기 오염과 그다음에 이런 오폐수 관련 특히나 수질 오염 또한 토양 오염에 대해서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중국 광대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 광대국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환경 관련주로서 저평가 성장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 광대국제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할 일은 해야겠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종목들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포인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발생을 하겠죠. 물가가 떨어지겠죠. 자, 디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공황이 발생하기도 한 전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일은 근데 없어요. 네. 그런 포인트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안 좋은 종목들, 정화조라 그러죠.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쉽사리 종목들이 빠지거나 급등하는 흐름인데 또 이 반대로 급락에 나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급락에 나오는 포인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종목을 잘 안 드립니다. 네. 거의 10월부터는요, 종목을 거의 안 드리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게 주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요. 이번에 4분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 내시고서 잘 좀 종목들과 지수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5개인데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 기아차, 한국전력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시죠. 자,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요. 쉽사리 꺾이지는 않습니다. 양호한 모습이에요. 긴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버릴 것인가, 그리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인가. 네.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네,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이 받고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에 대한 포인트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냐면요. 120만 원 초반대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는 자리고, 그쵸? 조정이 나왔다 올라가는 자리에서도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이 포인트를 보시고요. 뭐 오늘장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금액으로 보자면 죄송합니다. 외인이 741억이고요. 기간이 77억입니다. 기타 업에도 매수가 들어와요. 흐름 좋죠?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뭐 외인이 약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외인 지분율이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52%가량이 됐는데 오늘장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밀리지 않고서 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자, 48,200원 포인트를 좀 보여줍니다. 또 쉽사리 빠지진 않아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SK하이닉스 어떤 모양새가 있나요? 121선이 아니라 맞네요. 121선 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을 주는 그림들이 자주 나오죠. 이 정도 바닥 포인트가 되면서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그림이 나왔죠? 올라갈 때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시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렸는 것 같네요.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달 걸렸고요. 아직 3, 4개월까지 남아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상승 그림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보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쵸?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고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길게 종목을 보면 어떨까 좀 말씀드릴게요. 수급 좋았습니다. 자, LG 가져 나왔습니다. LG 볼게요. 자, LG가 오늘 반등을 주는데요. 오늘장 수급이 조금 잡힙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28억, 한 25억씩이에요. 수량으로 4만 주 이상씩 양매수가 잡힙니다. 자, 최근에 수급에서는 꾸준한 외인의 모습이었고 기관들의 매도였는데 오늘 양매수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크게 올라가진 못해요. 빠지지도 않아요. 어떤 수급이냐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수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사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냐면요. 요런 바닥 포인트 라인이 잡혀있는 구간대 여기죠. 네. 여기라면은 다시 내려온다면 64,000원짜리에선 샀을 경우에는 크게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산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수급 포인트가. 그래서 이 포인트 자체가 현재 박스권 포인트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오늘장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이 박스권을 흐름을 돌파하는 것이냐.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1월 중반부터 해서요. 중순부터 해서 작은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튀어 올라갔어요. 자, 오늘 끌어올린 주체가 외인들의 힘이 좀 강합니다. 49,000주, 기간 23,000주인데요. 막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최근에 수급에서는 꾸준한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한 양매수가 이어져 왔죠. 주가가 간간히 조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서로 엇갈린 매도를 보이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은 이겁니다. 네. 생각만큼 자동차 판매량이 좋지는 않아요. 그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딱 주버리면 한 5만 한 7, 8천 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반등은 줄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규 조건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인데요. 한국전력 볼게요. 자, 한국전력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좀 가지고 나왔었죠.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바닥 포인트 나오고 난 이후부터의 상승 급등을 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 고점 포인트가 한 5만 원 좀 안 되는데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요 갭을 어떻게 해요? 메우면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장 수급은 당연히 좋으니까 가지고 나왔죠. 외인이 약 10만 주, 기간이 12,000주가량 매수고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는 외인의 꾸준한 매수와 기관들이 서로 엇갈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를 다시 한번 가담하려는 듯한 그런 포인트가 조금씩은 보입니다. 근데 주체 자체가 외인이 잡고 있긴 한데 막 수급이 조금은 약간은 주의는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긴 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이제는 조금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해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본다면 전고점까지의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노란색 박스 요 포인트 자체는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8617님 스페코 4,760원에 10%입니다. 볼게요. 4,760원에 10%. 4,760원이세요. 여기죠. 여긴데요. 여긴데 스페코는 최소한 사더라도 여기 라인에 좀 맞추는 게 좀 안전하지 않았나요? 그쵸? 네. 거의 이 제가 선을 그은 이 라인에 대해서 아니라면 또 바뀌었다면 이 정도 라인에 대해서 맞춰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매수한다면 이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 이 추세 하단에 대해서 맞췄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자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찾아보자는 거죠. 네. 한 이 정도 포인트는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정도네요. 여기 자리와 네, 슈팅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이랑 여기 한 번이랑 이 정도 포인트 나오니까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약간은 좀 고점 포인트에 있었던 그런 자리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또 매도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운 자리예요. 네. 내려갈 것 같은데요.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냐면 강하게 이 라인을 끼고 내려가 버린다면 한 4,1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참 매도하기 껄끄러운 자리인데 매도를 여기서 해야 되죠. 위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사실 매도가 나와야 돼요. 위에 움직이는 자리요. 근데 거기서 매수하셨고요.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를 기다렸다 사야 될 자리인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자꾸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낙폭 가대가 아니라 조정을 이용하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팔긴 애매해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5,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포인트에는 웬만하면은 빠져나와 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스페코가 사실 좀 테마성이 강해서 좀 매수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조심하세요. 자, KHC 볼게요.
자, 급락한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KCC가요. 다시 올라갈까요? 이대로 내려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많이 급락했었죠, 주가가. 쫙,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그림으로서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수급 상황을 보자면 KCC 같은 경우가 정말 상당히 꼬여 있어요.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좀 하는 그림이 좀 나오긴 합니다.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일단 말씀드려보자면 개인이 다시 매도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고 기관들도 다시 조금씩 매수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 포인트가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매수하신 가격 거의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52만 원에 네, 수익이 나오고 계세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도 의견 안 드립니다. 자, 대신에 잠정치 잠깐 보고요. 오늘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뭐 삼성그룹주 간의 그 그룹 간의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좀 제외하고 말씀드려보자면 60만 원 정도까지는 현 종목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조정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짜리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5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자면 이 정도 포인트 될 것 같은데 53만 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짧게나마. 그게 안전하실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센스죠? 자, 5857님 아이센스 61,700원에 10% 보겠습니다. 자, 61,700원이십니다. 현재 수익 중에 계시고요. 매수하신 구간은 그 지난 주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 구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죠. 그쵸? 자, 많이 밀렸을 때 요 정도 포인트에서 맞춰본다면 짧은 그림에서는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약간은 조금은 고점 포인트가 보이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자리였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면서 항상 올라갔던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네, 이런 추세를 따라서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사기에 가장 좋은 가격은 얼마? 뭐 이 라인에 맞춘 데가 이 가격대겠지만 아직 온 상태는 아니고 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상단 포인트 자리는 어디일까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거의 뭐 이 정도 라인 비슷하게 이 정도 움직임이죠? 확대해 보자면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정도 잡아본다면 여기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 얼마인가요? 67,500원짜리 정도가 보이네요. 자, 욕심내지 마시고 67,000원에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62,500원 깨면은 어떻게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밴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상이에요. 오늘 급락이 나왔죠. 127 하나님 대상 보겠습니다. 하한가 핫다 하시려고요. 24만 주 잠겼어요. 실적이요. 안 좋게 나왔죠? 실적을 볼게요. 여기 안 떴겠네요. 좀 뉴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4분기에도 안 좋을까요? 자, 3분기 매출액은 0.4% 증가한 6,929억. 영업이익은 325억입니다. 36% 감소했습니다. 325억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업이익 325억을 현 재무제표상에다가 더해버립시다. 325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077억? 네. 1,077억입니다. 1,558에다가 1,077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400억 되죠? 4분기 때 대상이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곡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원자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음식류들은. 보세요. 소매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소매기 뭐죠? 밀가루예요. 자, 그 다음 또 뭐죠? 옥수수 계속 올라가죠. 대두, 콩 올라간다고요.
잠깐 급락했다고요. 추세는 살아있다고요. 밀가루 제일 많이 쓰잖아요. 대상 청정원. 네, 제품들 뭐예요? 콩. 네. 중국 콩 많이 쓰죠. 자, 어쨌든 간에 두부 만드니까. 어쨌든 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실적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워낙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 강세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4분기 실적도 어떻게 될까요? 꽝. 이거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상. 그래서 어떻게? 패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 SDI 매수할 거입니다. 8388님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이래요. 똑같습니다. 사셔도 되는데 단타 치시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똑같아요. 이 삼성 여타 다른 그룹주 얘기랑 똑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저번부터 10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때 12만 원일 때도 그쵸? 그 전에도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 10월 말부터 10월 중순부터 12만 원 근처 13만 원 안 됐을 때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에 다른 계좌 새로 만드셔서 옮기시라 말씀드렸어요. 종목 옮기는데 돈 몇천 원밖에 안 듭니다. 안 팔고 그대로 옮기실 수 있어요. 매수하는 가격 그대로.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12만 6천 원에 샀으면 우리투자증권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옮기실 때 12만 6천 원 산 가격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네, 1,000주건 2,000주건 10,000주건 간에 상관이 없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냥 넣어두시고 놔두세요. 대신에 언제? 내년까지 뭐라 말씀드렸잖아요. 내년까지 봐야 될 종목입니다. 삼성 쪽에서 쉽사리 이걸 뭐 버릴 종목 그런 종목 아니에요. 키우고 육성하는 종목이죠. 유가가 빠지니까 전기차가 덜 팔릴 것 같은 생각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셰일가스 때문이긴 한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만 중요하게 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포인트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나 삼성그룹 재편의 수혜주 중에 하나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안 돼요. 떨어지는 종목은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떨어지게.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그 조정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062 하나님 에코플라스틱 3,060원 보유할까 매도할까 보겠습니다. 하한가 같죠? 하한가 간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공개방송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실적이 나왔어요. 네, 화면 잡지 마시고요. 실적을 제가 좀 열어볼게요. 다트를 들어가 보죠. 다트를 들어가서 실적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네, 좀 잡아주시고요. 자, 에코플라스틱 들어가 볼게요.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 에코플라스틱 들어왔는데요. 분기보고서 떠 있어요. 그쵸?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상태에서 보니까 쭉 내려서 제가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영업이익 손실 적자 가로가 적자입니다. 밑으로 그냥 순이익 어떻게 해요? 적자 나왔어요.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적자 나왔습니다. 적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보자면 실적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보자면 볼게요.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전년이 80억이었고요. 2분기까지 111억이었습니다. 근데 29억 적자라고요. 빼버리면은 간당간당하게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런데 4분기마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소리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안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종목을 어떻게 할까요? 던지는 겁니다. 투매가 나오는 거죠. 주가가 어떻게 그래서 하한가. 시가를 마이너스 11% 시작하고 결국 하한가를 가버리는 거죠. 자, 현재차 열어보자면 5만 주 쌓여있어요. 많은 물량은 또 아니에요. 누가 또 매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실적이 이렇게 됐으면 4분기 때 좋아진다는 보장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상황을 보고 대응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은 네, 삼성 테크윈 8278님 매도 시점 28,000원 보겠습니다. 자, 28,000원을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나셨을까요? 그게 아니실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사셨나요? 하한가 가고 막 이랬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 테크윈 매수하지 마세요 말씀드렸고요. 하나도 분명히 말씀드려도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급등하는 날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상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 매수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이 치고 올라가는 날 빠져나오셔야죠. 빠져나오셔야죠. 아직 방향성을 못 잡았잖아요. 방향성을 못 잡았다고요. 상승을 줄지 안 줄지 방향성을 못 잡았다고. 특히나 삼성 테크윈인지 삼성이 아니죠. 하나 테크윈이죠. 하나 테크윈. 네? 하나 테크윈이잖아요. 모멘텀은 그냥 다 소멸이에요. 이제 없어요. 아무도 뒤도 안 봐줘. 팔아야죠. 무조건 낙폭가대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리되는 회사, 버리는 회사입니다. 비중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KT 서브마린입니다. 626님 6,730원에 25% 보겠습니다. 서브마린이요. 아이고, 네. 자, 서브마린 쳐드릴게요. 네. 자, 4% 급락 중이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매수가가 얼마? 6,730원이십니다. 여기. 본인의 매수 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언제, 여긴지 모르겠으나, 매수 스타일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이 추세 라인의 하단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 또 무슨 시기예요? 살펴보고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는 시기지, 이거를 팔아야 되는 시기가 또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매도 사인을 드립니까? 그쵸? 네. 거꾸로 좀 하셔야 됩니다. 투자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낙폭 가대를 노리시는 그런 거 좋은데, 낙폭 가대에서도 종목 선택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급등주 따라가기밖에 안 하셨잖아요. 네. 급등주 따라가기 했다가 가장 손해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개인 투자자분들. 거꾸로 차트를요, 지금 키우면 안 되는데 다른 증권사 차트는 차트가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거꾸로 보는 차트로 한번 주식을 사는 게 아마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차트를 거꾸로 보시는 걸로. 그러면 아마 돈 좀 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각을 달리 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기관과 외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그 두 그룹과 개인은요, 서로 반대로 주식 매매를 합니다. 서로 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 생각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상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말씀드릴 거고, 한세실업이 다 올라왔어요. 플러스권이에요. 저도 좀 짜증이 나지만 제가 판단 미스였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여 계신 분들 잘 두고 계시고,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40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